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승무패 83회차 14경기 전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한 경기씩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단순한 예상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배당 흐름과 실제 누적 데이터인 배당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경기의 방향을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2만 건이 넘는 승무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배당대에서 어떤 결과가 반복되어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교한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한 경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경기는 뉴캐슬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10개 이상으로 데이터가 충분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무가 45.5%, 승이 18.2%, 패가 36.4%로 무승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 시장 구조상으로는 원정 쪽에 살짝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한쪽이 명확하게 가져가는 경기보다는 서로 탐색전이 길어지며 균형이 유지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가져가지만 상대가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줄 경우 결정적인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첼시 역시 원정에서는 경기 운영은 안정적이지만 득점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데에는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이런 흐름이 맞물리는 배당 구간에서는 승패로 쏠리기보다는 무승부로 정리되는 결과가 가장 많이 반복됐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는 무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경기는 본머스와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수 자체는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해당 배당대에서는 승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 역시 홈팀 쪽으로 강하게 중심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본머스는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잡는 성향이 분명하고 상대가 내려서는 흐름에서는 경기 템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팀입니다. 벌리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접근하지만 압박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경우 실점 이후 흐름이 급격히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구조 그리고 경기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승 쪽으로 방향이 가장 명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 경기는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세 경기는 브라이턴과 선덜랜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은 흐름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 구간입니다. 결과 분포를 보면 승 40%, 패 40%, 무 20%로 나타나며 특정 한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승과 패가 번갈아 등장하는 변동성 높은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 쪽이 정배를 받고 있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홈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경기 운영이 꼬일 경우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는 흐름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브라이턴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때는 경기 내용 대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다가도 한 번의 전환이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팀입니다. 이런 흐름이 겹치는 배당 구간에서는 무보다는 결과가 갈리는 승, 패 방향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는 승과 패, 2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경기는 울버햄프턴과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은 흐름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 구간입니다. 결과 분포를 보면 패가 80%, 무가 20%, 승은 0%로 이 배당대에서는 원정 승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 쪽이 우위를 받고 있으며 실제 동일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정배 쪽이 결과를 가져가는 흐름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울버햄프턴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브렌트퍼드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으로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울버햄프턴이 수비적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결과 분포 그리고 팀 상성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패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경기는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5경기는 라치오와 크레모네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는 승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고 배당 구조 역시 홈팀 쪽으로 확실하게 중심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점유율과 템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세트피스와 이선 침투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크레모네세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운영을 선택하지만 실점 이후에는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잦습니다. 표본수는 적지만 배당 구조와 팀 간 전력 차이를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승 쪽으로 방향이 비교적 명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5경기는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6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패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한쪽이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기보다는
공방이 반복되며 균형이 유지되는 경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힘은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풀 역시 원정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마무리에서 안정감이 떨어질 때 경기가 길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동일 배당 히스토리와 팀 성향을 함께 보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무승부로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6경기는 무로 가져가겠습니다. 7경기는 유벤투스와 AS 로마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패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무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를 보면 홈팀이 근소하게 우위를 받는 형태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홈 강세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흐름이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공격 전개가 느려질 경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팀이고, AS 로마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이후 전원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살려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이 분명한 팀입니다. 표본은 적지만 배당 구조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원정이 결과를 가져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7경기는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는 에버턴과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무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패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팀 아스널 쪽에 뚜렷하게 무게가 실려있는 형태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정배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결과가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낮추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통해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길게 끌고 가는데 강점이 있는 팀이고, 아스널은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는 우위를 보이지만 단단하게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한 방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예상 외로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수는 적지만 배당 히스토리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무승부로 정리되는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8경기는 무로 가져가겠습니다. 9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털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총 2개로 확인됩니다. 결과 분포를 보면 승이 100%, 무와 패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으로 이 배당대에서는 홈 쪽이 결과를 가져갔던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박스권 배당이지만 동일 구간에서는 홈팀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 흐름이 결과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경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팀이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경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템포가 빨라질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배당 히스토리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승 쪽으로 방향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9경기는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0경기는 칼리아리와 피사 SC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1개로 확인됩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패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무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받는 형태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홈 강세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원정이 결과를 가져가는 흐름이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팀이고, 피사 SC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이후 전원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살려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이 비교적 분명한 팀입니다. 표본은 적지만 배당 구조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 쪽으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패 방향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0경기는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11경기는 사수올로와 토리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무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패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팀이 근소하게 우위를 받는 형태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한쪽이 흐름을 확실히 가져가기보다는 공방이 길어지며 균형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수올로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풀어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효율이 떨어질 경우 경기 내용 대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토리노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내며 경기를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표본수는 적지만 배당 히스토리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무승부로 정리되는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11경기는 무로 가져가겠습니다. 12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승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 역시 홈팀 쪽으로 중심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질 때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고 실점 이후에는 경기를 다시 뒤집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표본은 적지만 배당 흐름과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팀이 주도권을 유지하며 결과까지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12경기는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3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우디네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은 적으나 결과 분포를 보면 승 50%, 무 50%, 패는 나오지 않았던 구간으로 이 배당대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홈이 최소한의 결과를 챙기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팀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받는 형태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홈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승 또는 무로 정리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경우 경기 내용 대비 결과가 빡빡해지는 팀이고 우디네세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이후 상대 흐름을 끊어내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데 능한 팀입니다. 이런 흐름이 겹치는 배당 구간에서는 패보다는 승과 무 쪽으로 결과가 모이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경기는 승과 무 2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4경기는 제노아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동일 배당 구간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 배당대에서는 패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과 무는 모두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배당 구조를 보면 원정팀 아탈란타 쪽으로 뚜렷하게 무게가 실려있는 형태이고 동일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정배가 결과를 가져가는 흐름이 한 차례 확인된 구간입니다. 제노아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강점이 뚜렷한 팀으로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제노아가 수비적으로 버텨내기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표본은 적지만 배당 구조와 팀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쪽보다는 원정이 결과를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14경기는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무패 83회차 전 경기 분석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단기적인 결과보다 배당 흐름과 누적 데이터를 통해 방향을 읽는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흐름이 보이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